자, 주의! 이번 영상은 말이 좀 많습니다. 자, 셀프 시공을 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이 부분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은 근거에 기반한 사실들입니다. 자, 현장에서 맥심 커피 2000잔 정도 마신 전문가 선배님들도 아마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추후에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벽면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떠붙임 시공. 현장에서는 떠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압착 시공.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특징을 설명하자면 떠붙임 시공은 비교적 바탕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벽면 간 직각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고 압착 시공은 비교적 바탕면의 상태가 온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셀프 리모델링 경력 일주일 차인 제가 봤을 때 타일 시공의 기본은 타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숙련된 전문가분들은 떨어지지 않게끔 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타일 줄눈의 간격이라든지 외관을 얼마나 예쁘고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초보자분들과 숙련공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 타일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공을 위해서 어떤 시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느냐, 타일의 재질이나 무게, 벽면의 모양이나 마감 상태에 따라서도 시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검색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떠붙임 시공 안에서도 시멘트 계열, 에폭시 계열, 뭐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보다 더 확실하고 시공에 대한 보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국내 타일 접착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쌍곰 홈페이지를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타일 접착제 조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이 얼마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댔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벽면의 재질이나 마감 방법별로 또 타일의 종류별로 가능, 불가능 아주 직관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참고를 해서 어떤 종류의 접착을 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시공 방법이라든지 판매 중인 전체 상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쌍곰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략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이 좀 많았습니다. 시공을 할 때 떨어지지 않게끔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시공 방법을 보면서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익혀져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을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 자, 기본을 다 하지 못해서 타일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야 전문가분들을 찾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셀프 시공을 결정하실 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타일만 뜯어낸다고 재시공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타일을 붙이기 위해 사용했던 제품들은 분명히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자,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 붙여서 벽면과 하나가 되었다면 덧대어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렇게 다 갈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집진 커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공이 잘못된 경우에 이렇게 다 갈아내야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이에 대한 공임을, 인건비를 얼마나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비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시고 셀프 시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쪽 벽면 샌딩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입니다. 온통 분진 때문에 마치 눈이 온 것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면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샌딩을 하느냐? 먼저 이런 식으로 타일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에 손으로도 쉽게 탈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위에 덧대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에 함께 탈락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라픽스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에 젖은 스펀지라든지 샤워기로 충분한 물을 준 다음에 스크래퍼로 밀어주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무리 줘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착 시공이 된 걸 봐선 아마 드라이픽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픽스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계열이기 때문에 수분에 강하고 마르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선 그라인더로 샌딩을 해줘야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면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정화조 파이프와 하수구 파이프가 만난 접속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수구 파이프의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파이프의 배를 따고 억지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게다가 기존 하수 파이프는 문틀 아래쪽 부분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의 구배를 잡고 타일을 시공하는 경우에 슬리퍼가 걸려서 문이 잘 열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 자체를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화장실을 갈 때마다 높은 문턱을 지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수 파이프 자체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시공할 생각입니다.